안녕하세요. 주리얼 에스테이트 조민수입니다. 금일은 나리타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대단히 감사드리게도 이번에 일본 부동산 관련해서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 최대 재테크 박람회라고 하면 서울 머니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머니쇼에 두 번째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모처럼 오시는 투자자분들 혹은 관심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실제 일본 부동산 현지의 분위기와 그리고 과거 5년 전 혹은 3년 전에 실제로 구매하셨던 분들의 성약 사례, 실제 수익률까지도 한번 짚어드리느니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모처럼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복궁이라는 곳과 그리고 일본 도쿄라고 해서 빼놓을 수 없는 황궁, 이 두 차이에서도 묘한 또 평행이론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주리얼 에스테이트에서 재미있게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시면서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좀 구성해 보았으니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시죠. 네,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경복궁, 광화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늘 머니쇼 참가하기 전에 한번 일본 부동산인과 한국 부동산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사실상 일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천황이 살고 있는 황궁과 어느 정도 근접한지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격이 높고 낮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과거 한국의 왕이 살았던 경복궁도 어떤지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모처럼 한국에 온 김에 촬영에 나왔습니다. 비교하는 과정에서 또 유사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주리얼 에스테이트에서 재미있게 좀 해석한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영상으로 안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경복궁 앞입니다. 600년 전부터 이곳 서울 혹은 조선의 경우 어떻게 보면 심장이라고 불렸던 부분이죠. 6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처에 육조거리라는 곳이 있고, 이 육조는 과거 조선 혹은 대한민국의 사실상 행정처였다고 합니다. 공영이 병조에 6개의 행정처문이 있었는데 그곳 중 하나인 사원부터가 아직까지 유적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시죠. 와,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유적이 있는지 사실상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도 처음 알았죠. 네. 엄청나다. 저희가 실제 배수로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원부터는 현재로 얘기하면 이제 검찰과도 같은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곳이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황궁 또한 근처에 최고 재판소가 있던 혹은 경시청이 있거나 또 관공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놀랍게도 또 숫자, 방금 전에 6조 거리가 사실상 숫자 6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황궁에도 로크반초라고 해서 1번부터 6번까지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치방, 2방, 3방, 4방, 5방, 로크반초까지 있는데, 로크반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조러 거리라고 불리는 이곳과는 조금 다르게 경비 혹은 황궁을 지키기 위한 에도성의 북서쪽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안이 혹은 경비가 취약했던 곳에 무사전용 지역을 어떻게 보면 구역으로 선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 지역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1번부터 6번, 이치방부터 로크반초까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평행 이론이라고 하면은 너무 억지일까요? 약간의 유사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은 조선의 6개 6조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되기 위한 필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공기관이었다고 하면은 에도성, 황궁의 근처에 있는 로크반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황궁을 수호하기 위해 구성된 어떻게 보면 무사전용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경복궁에 광화문이 있듯이 황궁에도 문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조문을 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상 그 6조, 경복궁 앞에 있는 이 6조 거리의 6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어떻게 보면 6개의 행정 부처로 나눠서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앞에 있는 문은 광화문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고, 반대로 일본에 있는 황궁에 있는 한조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크반초의 근처에 있는 문이 한조문이라는 또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조문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한조라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좀 낯익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조라는 건 사실상 1번부터 6번까지 있었던 그 무사의 이름을 하나를 따서 한조문이라는 이름이 됐다는 게 유래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치반부터 로쿠반초까지 있었던 무사 지역은 행정 지역이 아닌 어떻게 보면 무사 지역이었다 보니 그 무사의 이름을 딴 문이 있고, 경복궁의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6조 어떻게 보면 행정부서의 핵심이다 보니까 요 광화문이라는 이름이 또 이렇게 선전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서도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이제 광화문 앞에 도착했는데 오늘 또 운 좋게 이벤트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뒤쪽으로 보이는 북악산과 그리고 파란 하늘이 진짜 오늘 한국의 날씨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서울을 가장 잘 표현하고 혹은 느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저쪽에 내비면 무슨 산이죠? 여기 아마 인왕산일 거야. 가장 기운이 세다고 하는.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게, 일본에서의 황궁지표 서쪽은 사실상 토라노몬이거든. 근데 토라노몬이라서, 토라는 알다시피 뜻이 호랑이잖아. 광화문에 위치한 서쪽에 있는 위치한 인왕산 또한 사실상 인왕의 뜻이 호랑이인 거 알아. 그런 부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은 평행이론. 가장 산 중에 기운이 세다는 산 중에 하나. 진짜 멋있다. 실제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와들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네. 왜냐하면 일본은 이런 곳이 없잖아. 항궁이나 아니면 미나토구나 어디에 서서 주변을 둘러봐도 사실상 보이는 건 저 멀리 보이는 후지산이 가깝게 보이거든. 와, 한국이 진짜 서울이 이렇게 멋있었나? 그러면 한번 좀 안까지 들어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도쿄의 황궁과 서울의 경복궁이 또 어떤 입지적 요소가 다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가 안전한 곳인지도 알 수 있는 흔적 중에 하나가, 인왕산을 보면은 꼭대기가 보면은 침식이 돼서 나무가 없고 돌바위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보입니다. 저게 이제 화강암인데 일본에는 저런 산이 잘 없습니다. 저게 긴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침식이 돼서 드러나는 모습이 지금과 같은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일본의 산을 가게 된다고 하면은 저런 모양의 산이 참 드물죠.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산면을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자연 요새가 되어 있다 보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체가 사면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한국과 일본의 또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또 경복궁을 찾을 때 한복을 입은 그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집에 한복이 있으신 분이거나 혹은 렌트를 해서 한국만의 그런 정서나 분위기를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신다면 또 하나의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황궁을 우리가 들어간다면서 기모노를 입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치? 교토나 이런 데를 갔었을 때 그 거리를 거닐면서 일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건 있더라도, 여기만 보면은 2026년인지 1600년대인지 아예 가늠이 안 되잖아. 아직도 서울 스카이라인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뒤로 보면은 북악산이 경복궁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보이시죠?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풍수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배산임수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보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말 이 터는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전통 부촌이라고 얘기하는 한남동, 평창동이 지금과 같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에서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한남동이나 평창동에 보시면 뒤쪽으로 산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는 뷰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에 비해 일본의 반초라는 곳은 과거 무사지역이었지만 현재는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또 변모가 됐었거든요. 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1980년대, 90년대에는 일본 버블 때 가장 비쌌던 동네로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치오다구, 도쿄 3구라고 하면은 미나토구, 추오구, 그리고 치오다구가 있는데 그 치오다구가 바로 이 반초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것 또한 지금도 하이엔드급 맨션들이 많고,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그런 룰 또한 생겼는데, 그 룰이 가장 먼저 접목이 된 것이 이 치오다구입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요소가 다른 곳과는 또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럼 계속해서 이동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그 경복궁 안쪽으로 들어왔고,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경회륙, 그리고 뒤쪽으로 보이는 산이 북악산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이쪽으로 보이는 곳이
또 인왕산까지 있는데 경복궁 가운데서 이렇게 동서남북을 보면 자청령 우백호, 남주자, 북현 네 곳에 각각의 산들이 있습니다. 인왕산, 북악산, 남산, 낙산 사면이 천연 요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산약 지역에 맞게 좋은 터가 잘 잡힌 곳이 바로 이곳으로 생각되고요. 또 반대로 또 일본을 생각해 보면은 한번 도쿄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쿄의 황궁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산이 없기 때문에 해자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체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재밌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은 항상 소개해드리는 물건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점에서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하셨나요? 과거에 한국의 왕이 살았던 경복 부근의 입지와 그리고 현재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황궁 부근의 입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재밌게 해석을 했었으면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쉽게 좀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회사 또한 한조몬에 위치하고 있는데 간혹 고객님들께서 신주쿠나 혹은 뭐 도쿄역 부근이나 왜 그런 쪽에 회사를 가지 않고 한조몬역 부근에 이렇게 회사를 위치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기는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이 이 영상으로 인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또 생각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머니쇼로 두 번째 편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 다음 편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